하수구에 처박힌 햄버거, 그리고 변기에 버려진 초밥. 먹어본 음식 중 최악. 그냥 버릴래요. 얼마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진 배달 리뷰입니다. 누가 봐도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데요. 과연 이 후기, 표현이 조금 과한 개인의 평가일까요? 혹은 악성 리뷰일까요? 그 애매한 경계 법률머니에서 알려드립니다. 머니랩. 안녕하세요, 법률머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리뷰 또는 후기, 이게 과연 정당한 리뷰에 해당할지 아니면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좀 논란이 되는 리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배달의 민족 아니면 쿠팡이츠 뭐 이런 앱들을 많이 쓰면서 이 음식점이 맛이 있나 없나 알아보기 위해서 리뷰를 많이 참조하는 편인데요. 가끔 가다 보면 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리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수구에 떡볶이 시킨 거를 그냥 그대로 버린다던가 아니면 햄버거 시킨 거를 뭐 그대로 배수구에 버린 뭐 이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뭐 최악이다, 뭐 최악이다까지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뭐 맛이 역겹다든가 뭐 사람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어도 뭐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 있을까요? 뭐 이런 리뷰들이 어쨌든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왕왕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리뷰들이 많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평가 하나하나가 사장님들 숨통을 조일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진짜 악성 후기가 하나 달리면 문을 닫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보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아무래도 좀 지나치다 싶은 리뷰를 보면 고소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내가 돈 내고 사용해서 내가 느낀 바를 적었다는데 뭐 그게 진짜 고소 대상이 되나, 뭐 그걸 다 고소할 수 있으면 누가 이 후기를 자신 있게 남기려고 하고 내 생각을 어디다 말하고 다니겠어요. 그 경계가 사실 조금 불분명하긴 해요. 이 경우에는 좀 적용되는 법들이 다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어디 음식 맛이 뭐 아주 쓰레기 같았다 이런 식으로 세게 말씀하시면 형법상 모욕죄가 적용이 됩니다. 모욕죄가 적용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이야기했다면, 사실 친구한테만 살살 이야기하면 별 문제될 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거기가 뭐 아주 엉터리 재료를 썼다, 누가 봐도 상태가 좋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원산지 표기가 불량한 재료를 썼다, 난 참 좋은 의미에서 얘기했는데 만약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음식에서 나오지 않은 바퀴벌레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사실은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는 음식점인데도 불구하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 청결 상태가 뭐 눈을 참아뜨고 볼 수 없었다, 이런 식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사람들을 모아두고 그 면전에서 이야기를 한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앱상의 리뷰를 쓰거나 또는 뭐 SNS에 글을 남기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만약에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키보드 워리어, 방구석 여포 뭐 이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손가락 함부로 놀리다가는 뭐 큰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되 정당한 리뷰는 문제되지 않으니까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너무 가지는 말자. 네, 적당한 선을 지키자. 그러면 혹시 제가 공공의 어떤 이렇게 피우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의혈심을 가지고 진짜 사실을 쓸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혹시 똑같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제가 뭐 어디 초밥집을 갔는데 앞에서 알바생들이 담배 피고 손 하시고 초밥 안 들더라고요. 이런 경우 실제로 본 거를
리뷰에 올리는 것도 다 사실 적시. 사실 적시 행위는 맞죠. 근데 누가 봐도 그거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의 품질이 어떤지 알고 그리고 실제 그 객관적 평가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런 판단 아래 후기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뭐 모욕이든 명예훼손이든 고소를 당하면 처벌을 받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타인을 비방할,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는 이 제가 리뷰를 쓰는 사람의 의도가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어떤 주관적 의도가 있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자연스레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판시한 적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후기를 썼다. 너무 선 넘어가는 이런 과격한 리뷰가 아니라면 특별하게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 등으로 처벌받을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 분명히 표현의 자유라는 걸 보장하고 있는데 내가 허위 사실도 아니고 사실을 쓴 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죠. 훼손한다고 한들 꼭 국가가 개입해서 이 형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느냐, 이 법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 가지고 아주 논란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이런 논란에 다시 한번 점화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출산한 산모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후기를 온라인에 작성을 했는데 이 산후조리원이 명예훼손으로 산모를 고소하는 거죠. 진짜 어이없게도 이게 조사받고 재판이 열려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더 황당한 건 1심에서도 유죄, 2심에서도 유죄가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행히 무죄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 대법원 판단이 뭐였느냐, 1심하고 2심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일부 금액을 환불받고자 하는 부가적, 주관적 의도가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리뷰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면서도 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어떤 효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누렸다고 해서 공공의 이익이 뭐 부정된다,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되죠. 저는 대법원 판단이 옳은 것 같습니다. 아니 솔직히 산후조리원 저도 애 낳고 가보고 하지만 산모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공간이에요. 서비스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쓸 수도 있지 뭘 고소까지. 그러지 맙시다. 그러면은 리뷰에 혹시 예비 산모들을 위해서 씁니다, 아니면 예비 고객들을 위해서 씁니다, 이런 멘트들이 좀 도움이 되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비 산모들을 위해 씁니다. 시설에 대한 평가, 서비스에 대한 평가, 아이를 어떻게 보는지, 식사는 어떤지 뭐 이렇게 쓰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예비 산모들을 위해 씁니다 하고 시작하면은 사실 이제 그런 거죠. 눈 가리고 아웅을 한다 한들 결국 그 전체를 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기계적으로 쓴다고 해서 크게 뭐 유의미한 건 아니고요. 조곤조곤 써도 사람 뼈 부러뜨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막 뭐가 난잡스러운데 사실 내용은 없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에 드립들 중에 선생님 저는 뭐 주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고양이가 눌렀습니다 하는데 그렇다고 고양이가 누른 걸로 봐주진 않잖아요. 제가 리뷰를 잘못 써서 고소를 당하거나 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냥 합의합시다 라고 제안을 할 때 합의금의 기준이 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런 기준이 없어요. 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좀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 고소인이랑 합의를 하면 뭐 조사받고 이러다가도 종결되고 재판 받다가도 종결되고 그럽니다. 그럼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합의금이 정해진 게 없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합의를 좀 하고 싶은 사건을 변호인으로서 맡아서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2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2천만 원. 자기가 너무 멘탈이 나가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아무리 깎아도 500만 원에서 더 이상 안 깎아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2천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깎아진 거 보셨죠? 얼마든지 깎으려면 깎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500만 원에서 더 이상 좁혀지지 않는다는 건 결국 피해자가 갑이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너무 허황된 금액을 제시하면
열심히 빌든 뭐 달래든 뭐 어르고 달래든 뭐 해서 깎아볼 수는 있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사를 받는데 담당 경찰관이 아니면 검찰청까지 넘어가지고 조사를 받는데 저를 조사하시던 이 수사관님이 합의하시죠?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힌트를 준 거예요. 힌트. 여기서 합의를 하면 기소를 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제 말을 100% 맹신하지 마세요. 근데 뭐 합의하시죠? 이런 얘기를 은근히 흘린다. 그러면은 억울하고 답답하더라도 앞으로 내가 드릴 변호사 비용, 내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뭐 망가지는 내 일상생활, 사회생활 고려하면 합의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받거나 기소유예 처분받거나 하는 거예요. 합의하실 때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합의서 해가지고 합의했습니다만 내면 절대 안 돼요. 이 사람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형사상의 이의를 앞으로는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없이 합의했습니다만 내면 합의를 했군요. 양형에 그러니까 처벌 수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 네, 잊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 넘는 리뷰들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쓰면 되고 뭐 햄버거를 시켰는데 양상추가 푸석거렸으면은 푸석거렸다고 쓰면 되죠. 쓰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주인장의 인격을 누가 봐도 모독하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 이런 표현은 자제하는 게 좋겠죠. 우리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화면 뒤에 사람이 있고 키보드 뒤에 사람이 있다고. 그런 표현은 뭐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피자집 운영하시는데 리뷰에 존맛탱 남겨져 있어가지고 좀 맛없다 탱탱구리 이런 건 줄 알고 아버지가 밤새 시름에 앓으셨다고. 뭐 이런 리뷰는 뭐 쓸 수 있겠죠. 엄청 맛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선 넘는 리뷰는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뷰를 쓸 때 병원 이런 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음식점 사장님들은 쉽게 고소 잘 안 하세요. 이게 고소했다는 사실이 막 알려지면 혹시 더 사업 운영에 여파가 클까 이걸 전전긍긍 하시면서 매 맞아도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병원 이런 데들은 평가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리뷰를 악성으로 작성하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찾아내서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가 맞았는데 효과가 없었다, 의사가 불친절했다, 프로그램이 아주 효과적이진 않은 것 같다 쓸 수 있죠. 근데 선 넘는 발언을 하면 병원은 실제 고소고발을 한다. 이런 걸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뭐 쉽게 접할 수 있는 리뷰 작성 시에 이게 과연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행위인지 아니면 명예훼손에 해당해서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지 그 기준은 어디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기준은 뭐 많은 유튜버들처럼 알 수 없다 뭐 이런 결론을 내려드렸지만 그래도 좀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답글을 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촬영과 관련해서 아이디어 있으신 분은 얼마든지 제보 환영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률머니의 황호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oney Rap.